뭐였지? 분명히 오늘 학교에 꼭 가져가야 할 게 있었는데. 신둥, 너 빨리 안 나와? 이러다 또 학교 늦겠네. 그러게 일찍 일어나라니까. 모르겠다. 얼른 학교나 가야지. 아, 맞다. 사물소묘. 아유, 그거 하느라 새벽 2시에 잤는데 바보같이 놓고 왔네. 정말 나 왜 이러니. 믿을 거라곤 미술밖에 없는데 수행평가 점수 또 깎이고 말았어. 내 영어 교과서 어딨지? 이쯤에 놓고 간 것 같은데. 내일까지 본문 못 외우면 교무실에서 벌 서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정말 속상하겠어요. 누구세요? 전 낸시예요. 정리 컨설턴트죠. 비밀의 학교에서 정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오늘부턴 신동군을 도와줄게요. 안 될걸요. 고집세기로 유명한 우리 엄마도 절 포기하셨거든요. 전 유명 컨설턴트라고요. 책임지고 신동군에게 딱 맞는 정리 비법을 찾아주도록 하죠. 진짜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수업 받아볼래요. 컨설턴트님, 시작하시죠. 오늘은 정리의 기적을 살펴본 뒤 여러분의 정리 지수를 체크할 거예요.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업, 정리의 기적.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맨날 준비물 빠뜨리고 교과서 잃어버리고. 신동군의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일 거예요. 치, 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깟 정리 안 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 상태가 신동군의 행동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신동군,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 들어봤어요? 깨진 유리창에 무슨 법칙식이나? 어머, 심리학에선 꽤 유명한 얘기라고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똑같은 종류의 자동차 2대를 으슥한 골목에 놨대요. 그리고 한 차는 본인만 살짝 열어놓고 또 한 차는 유리창까지 조금 깨트렸죠. 자, 이 상태로 방치된 2차는 일주일이 지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뭐. 돈 드는 부품들은 사람들이 다 떼어갔을걸요?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는 신동군의 예상대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문과 타이어, 배터리가 모두 없어졌죠. 거기에다 차는 온통 찌그러져 있었고 낙서까지 되어 있었대요. 왼쪽 차도 마찬가지였죠? 놀라지 마세요. 본인만 열어놨던 자동차는 일주일 후에도 멀쩡했어요. 정말요?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1980년대 미국, 뉴욕 경찰은 지하철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일어난 범죄가 60만 건 이상이었었거든요. 한 달에 5만 건의 사건이 발생했던 셈이죠. 한 달에 5만 건? 근데 당시 경찰서장의 아이디어 덕분에 약 10년 뒤 뉴욕 지하철 범죄는 절반 가까이 줄었대요. 게다가 살인 같은 중범죄는 75%나 줄었고요.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현상금을 세게 걸었대요? 아니요. 비결은 바로 청소였어요. 에게, 겨우 청소요.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지하철 여간의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없애는데 무려 5년이 걸렸거든요. 암튼 덕분에 뉴욕 시민들은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죠. 대체 왜 별거 아닌 차이가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환경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손에 들고 있을 때 깨끗한 곳에선 주머니에 넣지만
더러운 곳에선 별다른 고민 없이 버리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덤벙대서 고민이라고 했죠. 신동군 주위를 보세요. 이렇게 어수선한데 필요한 걸 꼼꼼히 챙길 수 있겠어요? 단지 제 성격 때문에 덤벙댔던 게 아니었군요. 물론이죠. 그리고 주변을 어지른 채 놔두는 습관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아요. 에너지 도둑이요? 물건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물건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집중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정리를 안 하기 때문일까요? 신동군과 비슷한 질문을 서울대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죠. 공부 잘하려면 정리만 열심히 하면 돼요? 머리 좋은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정리하는 습관이 머리를 점점 좋아지게 만들죠. 어떻게요? 정리하다 보면 물건을 나누고 정리 순서를 정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연결된 뇌 기능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그럼 공부할 때도 머리가 잘 돌아가겠네요? 거기다가 주변 정리는 집중을 도와주니 공부를 훨씬 잘할 수밖에요. 두 번째 수업, 정리지수 진단. 정리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몰랐어요. 정리하면 청소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정리는 단순히 청소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정리란 규칙이나 체계를 세워서 흐트러진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익힌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건 모두 다 정리죠. 공부도 정리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우선순위나 기준을 정하는 건 역시 정리에 포함돼요. 예를 들면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정하는 것,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지 정하는 건 모두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생활 속에서 정리가 안 필요한 것이 없네요. 아, 어떻게 하죠? 정리와는 완전 담 쌓고 살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정리 태도 체크리스트. 한 문장씩 읽으면서 예스나 노에 체크해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의 정리 태도 지수 몇 점이나 나왔나요? 70점에서 100점 사이라고요? 이런, 정리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군요.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갖고 있는 물건 줄이기, 물건마다 제자리 정하기, 정리 미루지 않기.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비밀 수업에서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40점에서 60점 사이라고요? 나름 노력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연습해보세요. 자신의 물건에 라벨을 붙여놓나요? 노트 정리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생각 노트는 쓰고 있나요? 다 처음 듣는 방법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비밀 수업을 통해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0점에서 30점 사이인가요? 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된 정리 습관은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 정리뿐만 아니라 생각 정리까지 습관으로 잡혀 있으니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겠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만 하면 정말 제 인생도 달라질까요?
몰아서 한 번에 해보는 정도로는 안 돼요. 정리는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간단한 집안일을 두 딸이 직접 하도록 했대요. 또 일본의 어떤 회사 사장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켰고요. 화장실 청소도 정리 습관을 길러줘요? 물론이죠. 자기 손으로 청소를 해본 사원들은 화장실을 깨끗이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은 사무실과 공장으로 이어졌죠. 덕분에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이 회사는 세계 1위 모터 생산업체가 되었대요. 우와, 대단한데요? 오늘부터 저도 제 방이랑 책상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리하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세요. 왜요? 정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신둥근 생활에 방해가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정리는 신둥근이 집중을 잘 하게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도 덜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정리는 균형이 중요해요. 주변 정리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과 생각 정리도 함께 하도록 하세요. 전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비밀의 수업에서 비법들을 하나씩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컨설턴트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학습 노트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입력해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또한 자료실의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오늘의 배움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랍니다.